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영수입니다. 올해 나이 95이고요. 오늘은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제 이야기 없이는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1930년에 경상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마을은 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고 논밭이 집 바로 앞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였고 어머니는 매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서 밥을 지으셨지요. 우리 형제가 5이었는데 저는 셋째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을 어렸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밥 한 그릇을 형제들과 나눠 먹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새 옷 대신 형이 입던 옷을 물려받아 입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것이 삶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10살이 되던 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공포는 아직도 몸에 남아 있습니다.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부엌 한쪽 구석에 숨었던 것, 밤이면 마을 어른들이 조용히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던 것, 아버지가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어머니가 마루 끝에 앉아 밤새 기다리시던 것, 그 모든 장면들이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사람들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마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집집마다 잃은 것들이 있었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것을 말로 하지 않고 그냥 안고 살아갔습니다. 20살 즈음에 저는 도시로 나왔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당시 부산은 피난민들로 넘쳐났고 사람들이 좁은 골목 사이에 닥치는 대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두에서 짐을 날랐고 그 다음에는 작은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을 버티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25세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 이름은 박순자였고 시장에서 어머니를 도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가게 앞을 지나다가 처음 눈이 마주쳤는데 아내는 쑥스럽다는 듯 그냥 눈을 내리깔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괜히 그 골목을 일부러 돌아다니게 되었고 한 달쯤 지나서야 용기를 내어 말을 붙였습니다. 아내는 오래 사귀지도 않고 결혼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첫 한 달 동안 마음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양쪽 가족 몇 명이 모여서 밥 한 끼 나눠 먹은 것이 전부였지만 그날 저는 그 어느 날보다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제가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고 저는 일을 해서 돈을 가져다 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살림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큰아들, 큰딸, 그리고 막내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했고 제가 일하던 가게가 잘 되어서 나중에는 직접 작은 철물점을 열기도 했습니다.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10년, 20년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저는 솔직히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와서 밥 먹고 신문 읽다가 잠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게 그 시대 아버지들의 방식이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큰아들이 중학교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보았는데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나 봅니다. 아이가 쭈뼛쭈뼛 성적표를 내밀었는데 저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이게 뭐냐는 소리부터 먼저 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냥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일이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몇 년 전에 큰아들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른이 다 된 아들이 그날 아버지한테 위로 한마디 받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갔고 저와 아내 둘이 남겨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아내를 다시 보게 된 것이.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우리 둘만의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그 시간들이 다시 생기고 나서 보니 아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왔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것도요. 아내가 73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병원을 드나들었고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에 제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이 그 순간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혼자 지내면서 많은 시간을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생각이 많아진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과거의 장면들이 아무 예고 없이 떠오르고 어떤 것은 웃음이 나오고 어떤 것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특히 아내와 관련된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아내에게 잘해준 기억보다 그러지 못했던 기억이 더 선명합니다. 왜 기억은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았던 일들은 흐릿하게 남고 돌이키고 싶은 순간들은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제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미음이라도 끓여달라고 했는데 저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충 라면만 끓여줬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먹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오래 잊고 있었는데 아내가 떠나고 나서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나더군요. 그때 아내의 표정이 말없이 라면을 받아들던 그 모습이 갑자기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참 한참을 울었습니다. 혼자서요. 95을 살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산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놓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너무 싱겁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뭔가 더 깊은 이야기를 기대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95해를 살고 나서야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도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을 나중으로 미룹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힘드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면 더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철물점이 좀 더 안정되면,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우리 둘만 남게 되면 그때는 아내한테 더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갔거든요. 젊을 때는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못한 일은 내일 하면 되고 지금 못한 말은 다음에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다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죽음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지 않은 말은 내일이 와도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 표현하지 않은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표현하기 어려워집니다. 습관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결혼 전에 몇 번,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한 번쯤 그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남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어색하다는 것도 알고 그래도 됐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말을 왜 그렇게 아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뭐라고 그렇게 아꼈을까요? 지금이라도 아내한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큰아들이 요즘 자주 찾아옵니다. 아들도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제가 아플까봐 걱정이 되어서 오는 것이겠지요.
그 아들이 방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요즘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예전에는 그 아들이 옆에 있어도 신문만 읽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게 들립니다. 아들도 바쁜데 시간을 내서 와주는 것이 고맙고 웃는 얼굴이 고맙고 그냥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감정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는지도 모르지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제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와줘서 고맙다고요. 아들이 잠깐 멈추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우리 둘이 그렇게 잠시 있었는데 그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것을 더 일찍 하지 못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뭔가를 해주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면 그 밥이 맛있다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문이 열려 있다면 그 집이 따뜻하다는 것을 한 번쯤 느껴보십시오. 아이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온다면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봐주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들이 쌓이면 그것이 삶입니다. 저는 95해를 살면서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가족도 있었고, 일도 있었고, 어느 정도는 건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가장 소중하게 남아있는 것은 물건도 아니고 성취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나눴던 순간들입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웃었던 어느 날 밤, 막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떼던 날, 제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던 것,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드렸던 것,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들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지금은 그게 전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그런 것들은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눈을 보며 나눴던 말, 손을 잡았던 온기,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30일 수도 있고 40이거나 50일 수도 있고 혹은 저처럼 많은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이라도 지금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후회할 일을 오늘 하나씩 줄여가는 것,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따라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 아내한테 이것을 말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는 분명 당신이 무슨 그런 말을 다 해요 라고 하면서 쑥스러워했겠지만 또 속으로는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잘 알거든요. 95해를 살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역시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처럼 늙은 사람의 오래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고 그것이 이 나이에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부디 그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